미풍이 다시 불어서 배는 잘 달렸다. 노인은 애써 고개의 싱싱한 앞부분만을 보려 했다. 그러자 희망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게다가 그건 죄악일 수도 있어.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 말자. 죄가 아니라도 문제거리는 얼마든지 많아. 게다가 죄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해도 못하거니와 죄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아마도 고기를 죽인 것은 죄가 될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을 먹이기 위해 고기를 죽였더라도 죄가 되겠지. 하지만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게 죄가 되지 않겠는가?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생각은 생각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맡겨두자. 고기가 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나는 어부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성 베드로도 위대한 디마지오의 아버지처럼 어부였다고 했지. 그러나 노인은 원래 자기에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게다가 읽을 거리도 라디오도 없었으므로 노인은 자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계속 죄에 대해 생각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었다. 너는 오직 살기 위해서, 그리고 고기를 팔아 음식을 사려고 이 물고기를 죽인 건 아니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너는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고기를 죽였어. 너는 어부니까. 너는 고기가 살아있을 적에도 사랑했고 그 후에도 사랑했지. 네가 그것을 사랑한다면 죽이는 게 죄가 되지 않아. 아니, 어쩌면 죄보다 더한 것일까?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노인은 잠에서 부스스 깨어나듯 기지개를 켜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노인은 다시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나는 덴투소를 죽일 때 즐거워했어. 그것도 나처럼 산 고기를 먹고 살지. 그놈은 다른 상어들처럼 썩은 고기를 먹지도 않으며 개걸스럽게 먹을 것을 쫓아다니는 놈도 아니지. 그놈은 아름답고 고상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놈이라고. 내가 벤투소를 죽인 것은 정당방위였어. 노인은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 잘 죽인 거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것들을 죽이고 있는 걸. 노인은 또다시 생각의 늪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고기를 잡는 일은 나를 살리는 일이지만 그만큼 나를 죽이기도 하지. 아니, 나를 살려주고 있는 것은 그 소년이야. 나는 스스로를 너무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선 안 돼. 노인은 배전 너머로 몸을 구부려 상어가 물어뜯은 고깃점을 한 점 떼었다. 그것을 씹어보니 질도 좋고 맛도 좋았다. 육질은 매우 단단하면서도 쇠고기처럼 물이 많았는데 색은 붉지 않았다. 힘줄도 전혀 없어서 시장에 내어놓으면 틀림없이 최고의 값에 팔릴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바닷물에 번져가는 고기의 피냄새를 막을 수는 없었다. 노인은 최악의 순간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운명처럼 감지하고 있었다. 미풍이 불고 있었다. 북동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었을 뿐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람이 멎지 않을 징조란 것을 노인은 알고 있었다. 노인은 광막한 바다 위 자신의 앞길에 뭔가 보이는 게 없나 살폈지만 다른 배의 돛대도 선체도 연기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단지 배의 이물 주위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날치와 누런 해초 더미들만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심지어 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힘을 내려고 배의 고물에 편안히 앉아 청새치의 살점을 씹으며 2시간가량 항해했다. 바로 그때 노인의 눈에 무언가 보였다. 아,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바꿔놓을 수 없는 부르짖음이었으며 아마도 못이 손바닥을 뚫고 지나가 나무에 박힐 때나 나올 것 같은 저도 모르게 지르는 바로 그런 소리였다. 갈라놓은 상어로구나. 노인은 다급하게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그가 처음 본 상어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또 한 마리 상어의 지느러미를 보았다. 그 상어는 갈색 삼각형 모양의 지느러미와 바다를 쓸듯이 움직이는 꼬리로 보아 삽코상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아 흥분해 있었고 너무도 굶주려서 냄새를 놓쳤다가 찾았다가 하며 광분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면서도 그놈들은 줄곧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돛의 아뒷줄을 단단히 잡아매고는 키를 고정시켜 놓고 끄트머리에 칼을 묶은 노를 집어들었다. 상처투성이인 두 손이 아파서 말을 잘 듣지 않았으므로 노인은 될 수 있는 한 살며시 노를 쳐들었다. 그러고 나서 손을 좀 풀어보려고 노를 잡은 채 가볍게 폈다 오므렸다 해본 뒤에 노인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손이 점점 아파왔다. 그러나 노인은 손의 아픔 따위에 기가 꺾이지 않았다. 아니, 기가 꺾일 수 없다는 각오로 손에 더욱 힘을 주어 노를 움켜쥐면서 상어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널따랗게 펴진 삽처럼 뾰족한 대가리와 양 끝이 하얗고 널따란 가슴 지느러미를 볼 수 있었다. 놈들은 악취를 풍기는 상어로서 썩은 고기도 잘 먹고 생명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놈들이다. 배가 고플 때는 노든 키든 가릴 것도 없이 되는 대로 마구 뜯어먹는 놈들이었다. 거북들이 물 위에 떠서 잠들었을 때 거북의 다리며 발을 잘라먹는 것도 이놈들이었다. 너무 배가 고파지면 사람에게까지 달려들었다. 생선피 냄새나 비린내가 나지 않는데도 말이다. 아, 단호한 의지가 드러나는 먼저와는 다른 부르짖음이었다. 갈라노 놈들, 와라, 와! 갈라노 새끼들아. 놈들이 다가왔다. 그러나 푸른 상어처럼 그렇게 오지는 않았다. 한 놈이 슬쩍 돌더니 배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노인은 그놈들이 고기를 들이받고 물고 뜯고 하느냐고 배가 흔들리는 것만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한 놈은 가늘게 찢어진 노란 눈으로 노인을 노려보다가 반달 모양의 주둥이를 딱 벌리고 푸른 상어가 물어뜯었던 부분으로 날쌔게 달려들었다. 상어의 갈색 머리 정수리와 고리, 등뼈와 이어지는 등 부분에서 선이 분명히 보였다. 노인은 끝에 칼을 매단 노로 그 교차점을 찔렀다가 다시 뽑아내어 상어의 노랗고 고양이 같은 눈을 향해 또다시 한번 찔렀다. 그놈은 노인의 고기에서 떨어져 나갔으나 죽으면서도 입에 떼어문 것은 기어이 삼켰다. 다른 한 놈이 배 밑에서 고기를 물어뜯고 있었기 때문에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노인은 돛을 풀어버리고 배를 옆으로 빙 돌려서 그놈이 배 밑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였다. 상어가 보이자 노인도 배전 너머로 몸을 내밀고 그놈을 찔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급소를 마치지 못하고 살점만을 찔렀을 뿐이었다. 그런데 가죽이 어찌나 두꺼운지 간신히 칼을 꽂아 넣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으면서도 노인은 온 힘을 다해 찔렀기 때문에 손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욱신거리며 아팠다. 그러나 상어는 아랑곳 없다는 듯 곧 다시 대가리를 내밀고 위로 떠올라왔다. 노인은 그놈의 코가 물 바깥으로 나와 고기에 닿을 때 그 평평한 정수리 한가운데를 똑바로 내리찔렀다. 노인은 칼날을 빼내고 똑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찔렀다. 그러나 상어는 여전히 갈고리 같은 주둥이로 고기에 매달려 있었다. 노인은 다시 그놈의 왼쪽 눈을 찔렀다. 그래도 상어는 여전히 고기에 매달려 있었다. 그래도 모자라냐? 노인은 내뱉은 말하고 등뼈와 골통 사이를 내리찔렀다. 이번에는 별로 힘이 들지도 않았고 놈의 연골이 쪼개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인은 노를 거꾸로 돌려 상어의 주둥이 사이로 칼을 넣어 입을 벌리려고 했다. 노인은 칼날을 한 바퀴 돌렸다. 그제서야 상어는 물었던 것을 놓고 스르르 미끄러져 나갔다. 썩 없어져라, 갈라노. 이 배에서 멀리 떨어져 떠내려가라. 가서 네 동무나 만나봐라. 아니면 그놈이 네 어미일지도 모르겠구나. 노인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는 칼날을 닦은 뒤 노를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노인은 돛줄을 찾아서 돛을 올리고 전과 같이 다시 항해에 나갔다. 그놈들이 고기살을 4분의 1은 가져갔겠다. 그것도 제일 좋은 부분으로 말이야.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꿈이었더라면. 그리고 차라리 고기를 잡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미안하다, 고기야. 너를 낚은 것이 만사를 그르치게 하고 말았구나. 노인은 그만 말을 멈추고 말았다. 이제는 정말 고기를 보고 싶지가 않았다. 많은 피를 흘리고 물에 씻긴 고기는 마치 거울의 뒷면의 은빛과도 같은 색깔로 변해버렸으나 줄무늬는 아직도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지 않는 건데 그랬구나, 고기야.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말이다. 미안하구나, 고기야. 정말 미안하구나.